이혼해. 너랑은 격이 다른 여자야. 7년간 헌신한 아내를 차버리고 하버드 출신 상간녀를 당당히 데려온 남편. 하지만 그는 몰랐다. 조용히 웃으며 도장을 찍은 그 여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신이 고른 격 다른 여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이 모든 걸 잃고 엉엉 울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지를 말이다. 새벽 5시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죠. 계란말이를 돌돌 말고 밥을 정성스럽게 담으며 작은 반찬통에 김치와 나물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 회사 일이 힘들다며 투덜거렸죠. 서진은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 힘내라고 속삭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에요. 결혼 7년째 서진의 하루는 민규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창업한 작은 IT 회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서진은 자신의 광고회사 팀장 자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거래처 사람들과의 저녁 자리에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명절에는 시부모님의 수발을 들며 민규가 늦은 밤 지쳐 돌아오면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었습니다. 여보, 도시락 여기 놨어.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규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서진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오늘도 민규의 회사까지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꿈과 목표가 흐릿해진 게 말이죠. 예전엔 광고 기획으로 상도 받고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선배였는데 지금은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규의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모님 오셨네요.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전했습니다. 그들 앞에서만큼은 행복한 아내를 연기해야 했거든요. 민규가 나와 도시락을 받으며 무심하게 말했죠. 고마워. 그런데 다음부턴 배달시키자. 이렇게 매번 올 필요 없어.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집에서 기다릴게. 돌아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조금 구부러졌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민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기뻐하며 그의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병원에서 밤새 간병을 하고 온 터라 피곤했지만 남편이 일찍 온다니 반가웠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어머니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고 오늘은 우리 둘이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규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서진은 지난 2달 동안 시어머니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병원과 집을 오가며 헌신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과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밤에는 집에서 민규와 시아버지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병원에 가져다 드리고 빨래와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묻는 시누이에게도 괜찮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규가 회사 일로 바쁘니까 자신이라도 온전히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진아, 잠깐 앉자. 민규의 진지한 목소리에 서진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죠.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규는 봉투를 서진 앞으로 밀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야. 서명해줘.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뭐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이혼해. 너랑은 격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 하버드 출신이야. 민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 간병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 시간 동안 민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성격 차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을 함께 살면서 어머니 간병까지 하면서 갑자기 성격 차이라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우린 처음부터 안 맞았어. 넌 너무 평범해. 야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전부잖아. 병원에서 간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광고회사 팀장 자리를 포기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한 것도 아픈 시어머니를 친딸처럼 돌본 것도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여자는 누구야? 서진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김유리야.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고 스타트업을 운영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지. 너처럼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오전 10시 서진은 가족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화장으로 다크서클을 가리고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손에는 도장이 들린 작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민규가 한 여자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유리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도도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서진은 그 순간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 김유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리입니다. 목소리도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서진입니다. 민규 오빠가 많이 얘기했어요. 좋은 분이라고. 김유리의 말에는 가식적인 친근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승리자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법원 안에서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정리되다니. 서진은 씁쓸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차분하게 응답했어요. 위자료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민규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3억 원. 그가 지금까지 번 돈에 비하면 적은 액수였지만 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마지막 확인을 요청했을 때 서진은 잠시 주저했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 7년간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시간들이 이 도장 하나로 끝나는 건가? 하지만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정확한 위치에 도장을 찍었어요. 김유리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울거나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서진이 너무 담담해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끝났네요.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규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고생 많았어. 저도요.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법원을 나서면서 김유리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내가 고른 격이 어떤 건지 지켜보자. 택시에 오르면서 서진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회사 운영을 도우며 배운 것들, 거래처 사람들과의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제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위자료 3억 원 중 일부로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통장에 고스란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예전 광고회사 동료의 소개로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 일을 시작했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작은 카페 브랜딩이었어요. 사장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서진의 꼼꼼한 분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전문가시네요. 이런 분이 왜 프리랜서로? 하며 감탄했죠.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사흘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업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경제 매거진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떠오르는 여성 CEO 김유리 대표를 만나다.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김유리가 운영하는 회사는 브릴리언트 솔루션이라는 AI 컨설팅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그녀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사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어떤 AI 기술을 다루는지, 실제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혁신적, 획기적 같은 수식어만 반복되고 있었죠. 서진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브릴리언트 솔루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화려한 디자인과 함께 임원진 소개가 있었습니다. 김유리 CEO의 프로필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실리콘밸리 근무 경험 등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프로젝트명은 없었습니다. 투자 유치 현황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유명 벤처 캐피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투자 금액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예전에 민규회사 투자 유치를 도우면서 얻은 지식으로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진은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업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브릴리언트 솔루션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았죠. 아, 김유리 대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던데. 한 투자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피치를 받아본 적 있는데 내용이 좀 애매했어요. 기술력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수상하다고.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집에 돌아온 서진은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관련 뉴스, SNS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를. 김유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하버드 졸업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낸 거죠. 서진은 김유리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식 사진이라고 올린 이미지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배경의 건물과 다른 졸업생들의 가운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포토샵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서진의 눈에는 합성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직접 브릴리언트 솔루션에 접근하는 것이었죠. 이력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광고회사 팀장 경력과 마케팅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CFO 자문 역할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회사의 재무관리와 투자 유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리 대표님. 귀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정중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신의 경력과 함께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재무 건전성 관리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사흘 후 김유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김유리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외모로 나타났죠. 이서진 씨 맞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유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혹시 민규 씨 전 부인이신가요? 갑자기 번뜩 깨달은 듯 말했어요.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김유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더욱 전문적으로 진행해야겠네요. 서진은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현재 브릴리언트 솔루션의 재무 구조를 분석해보니 몇 가지 개선점이 보이더군요. 특히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싶어요. 김유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분석을 하신 거죠?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더 정확한 컨설팅을 위해서는 내부 자료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요.
서진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했어요. 김유리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김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성과가 나오면 그때 논의하죠. 대신 회사 지분 일부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는 건 어떨까요? 요즘 스타트업에서 흔히 하는 방식이거든요. 김유리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료 컨설팅이라는 말에 솔깃했지만 지분을 넘기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간단하게 하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정하죠. 서진이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결국 김유리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마도 서진의 전문성과 무료 서비스라는 조건에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규의 전 부인이라는 점에서 우월감을 느꼈을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서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브릴리언트 솔루션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회사에 나가 재무 관리 업무를 도왔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회사였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회계 장부의 부실함이었어요. 매출 기록은 화려했지만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가공의 숫자였습니다. 몇몇 컨설팅 계약서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프로젝트 완료 여부가 불분명했죠. 유리 씨, 이 프로젝트는 언제 완료된 건가요? 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잠시 연기됐어요. 곧 재개될 예정이에요. 김유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해당 클라이언트 회사를 조사해 보니 그 회사는 이미 6개월 전에 폐업한 상태였어요. 김유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투자자 명단이었어요.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올려진 유명 벤처 캐피털들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브릴리언트 솔루션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몇몇은 아예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혹시 투자 계약서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세무 정리를 위해서요. 서진이 요청했습니다. 그건 기밀 사항이라서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김유리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한편 민규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의 현실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김유리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요리는커녕 설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려 했고 명품 쇼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유리야, 우리 가끔은 집에서 같이 요리해서 먹지 않을래? 민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김유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리는 하녀가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죠. 민규는 점점 서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조용히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아프다고 하면 따뜻한 죽을 끓여주던 손길, 아무 말 없이도 자신을 이해해주던 눈빛들이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김유리가 허황된 비즈니스 제안을 들고 와서는 민규에게 투자하라고 압박했거든요. 오빠 회사랑 콜라보레이션 하면 서로 윈윈이잖아요. 얼마 정도 투자 가능해요? 민규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하자 김유리는 아직 기밀이라서 자세히 말할 수 없어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민규는 우연히 김유리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남성들과의 메신저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모두 기업 대표나 투자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대화 내용을 보니 김유리가 각각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민규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서진이 브릴리언트 솔루션 사무실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김유리의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USB에는 가짜 졸업장과 위조된 경력 증명서 파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버드는 물론이고 실리콘밸리 근무 경력까지 모두 조작된 것이었죠. 서진은 조용히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드디어 김유리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 단서를 잡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석 달간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조된 학위 증명서, 가짜 투자자 명단, 조작된 매출 기록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김유리는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브릴리언트 솔루션의 주주총회가 다가왔어요. 서진은 컨설팅 수수료로 받기로 한 지분 계약을 정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유리는 처음에는 미적거렸지만 서진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응했어요. 겨우 5% 지분인데 뭘 그렇게. 김유리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 5%가 중요했어요. 주주로서 회사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거든요. 주주총회 전날 서진은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브릴리언트 솔루션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나요? 투자자로서 알아두실 것들이 있어요. 민규는 놀랐어요. 서진아? 왜 내가 그 회사 주주총회를?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꼭 오세요. 주주총회 당일 작은 회의실에는 김유리와 몇 명의 직원들, 그리고 서진과 민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유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회사의 밝은 미래를 그려 보였어요. 올해 매출 목표는 10억 원이고 내년에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 증명서 원본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투자 검토를 위해 필요합니다. 김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 아닌가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명단도 확인하고 싶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벤처 캐피털들과 실제 계약서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김유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서진 씨, 이게 무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해당 투자사들에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브릴리언트 솔루션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유리를 바라봤어요. 서진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건 김유리 대표님의 실제 학력 기록입니다. 지방 전문대 출신이시고 해외 거주 경험도 없으시네요. 그리고 이건 포토샵으로 합성한 하버드 졸업 사진의 원본 분석 자료고요. 김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더 있습니다. 과거 5번의 결혼과 이혼 기록, 그리고 각각의 남편들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내역이에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더군요. 허위 경력으로 접근해서 결혼한 후 재산을 가져가는 방식 말이에요. 민규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리야, 이게 진짜야? 김유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결국 그녀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참고로 오늘부로 저는 브릴리언트 솔루션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됩니다. 김유리 대표님의 경영 부실과 사기 행위로 인해 주주들의 신임을 잃으셨거든요. 서진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위자료로 받은 돈을 투자해 확보한 지분이 51%를 넘어섰던 거예요. 김유리 몰래 다른 소액 주주들을 설득해서 지분을 매입한 결과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서진은 브릴리언트 솔루션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가짜 사업 모델을 걷어내고 실제로 운영 가능한 마케팅 컨설팅 회사로 전환했어요. 예전 광고 회사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프로젝트들을 유치했습니다. 회사명도 서진 컨설팅으로 바꾸고 사무실도 강남의 깔끔한 오피스로 이전했어요. 첫 달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직원들도 새롭게 충원했습니다. 김유리가 남긴 허상 대신 서진이 직접 쌓아 올린 실체가 있었거든요. 한편 민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김유리는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고 그와의 결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어요. 하지만 민규 자신의 회사도 김유리와의 연관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떠나갔어요. 어느 늦은 저녁 민규가 서진의 새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서진아.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컴퓨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슨 말을요? 유리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서진이 처음으로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상처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해줬다고 들었을까요? 제가 격이 다른 여자라고 하시면서 이혼하신 분이 전 부인의 말을 믿으셨을까요? 민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의 자신은 김유리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서진의 말은 질투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필요했어요. 의심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복수를? 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증명?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말이에요. 민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사는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나가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민규가 떠난 후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민규와 함께 보던 그 풍경을 이제는 혼자서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 전화였습니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서진 컨설팅입니다. 7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복수가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이제 서진은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격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완벽하게 자신의 격을 증명해냈어요.